그렇게 크지 않다고 매일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그리고 그것이 모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 된다는 것, 그리고 역으로 그것을 모으면 큰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푼돈이 가지는 비밀인데요. 푼돈은 이것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푼돈을 모으다 보면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자가용이나 택시 대신 버스나 지하철을 타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 대신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도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A 할인마트에서 5개에 2,000원에 라면을 팔고 B 할인마트에서 4개를 묶어서 1,550원에 팔면 어디가 더 싸게 파는지 머리로 빨리빨리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머리도 부지런해집니다. 몸과 머리가 부지런해지면 뭐가 따라옵니까? 건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건강해집니다. 그렇다면 푼돈을 아끼면서 우리는 종잣돈도 마련할 수가 있고 부지런해지고 또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만 남았습니까? 돈 버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다면 언제든지 기회가 다가왔을 때 돈을 벌 수가 있고 또 그 돈을 잘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는 다음으로는 이제 푼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가지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푼돈이 이렇게 큰 돈이 되는 이유가 그 복리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은행 예금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 복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 예전에 그 중국에 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어느 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됐는데 신하를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말하기를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어떤 소원을 얘기를 했냐면, 장기판이 있습니다. 장기판에는 81개의 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칸에는 쌀 1톨, 두 번째 칸에는 쌀 2톨, 세 번째 칸에는 쌀 4톨. 어떤 방식인지 알겠죠? 전 칸의 2배. 이렇게 해서 81번째 칸까지 채워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생각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 2, 4, 8, 16, 32, 그 다음 뭐죠? 64. 왕이 생각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네. 쌀 한 가마만 있으면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는 그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제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왕이 다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81번째 칸에는 무려 25자리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결국 왕은 소원을 못 들어줬는데, 이것이 바로 복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내가 3,000원 절약하는 돈이 작지만 이게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자를 만듭니다. 또 이자를 만들고 또 이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정말 큰 돈이 된다는 것, 이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는 과연 그 푼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주부님들이 과연 일 안 하고도 모을 수 있는가. 사실 일 안 하고 돈을 버는 건 어렵습니다. 대신 아끼면 또 그만큼 버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전략을 가지고 푼돈을 모을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십시일반입니다. 자, 십시일반이 뭔지 아시는 분? 설명 한번 해보실 분? 그 십시일반은 그런 겁니다. 그 10명이 그 밥을 먹는데, 점심을만 먹는데, 또리 엄마가 왔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밥이 없습니다. 또리 엄마, 우리 밥 없다고 그냥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사람이 한 숟가락씩 덜어서 밥 한 공기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십시일반인데요. 이 십시일반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숟가락을 덜어내도 내가 밥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내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먹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에는 한 숟가락 덜어내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작은 게 모여서 아주 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 밥 한 공기가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굶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밥 한 공기 먹음으로써 그 사람이 그 점심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십시일반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가정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생활비 200만 원 벌어오면 그중에서 일단 뭐 지금까지 저축하는 돈 빼고 그 나머지 쓰던 돈에서 10%를 저축을 하고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십시일반처럼 밥 숟가락 하나 덜어낸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생활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 더 가치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만 원 있을 때는 사실 그 푼돈을 낭비하다 보면 18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이게 180만 원이 되면 아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220만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콜라 한 병이 한 캔이 500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콜라를 목이 안 마를 때 마시는 것하고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하고 느끼는 가치는 다릅니다. 이것이 뭐 경제학적으로는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돈을 10% 저축해놓고 시작을 하면 이처럼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부님들이 집에서 그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푼돈을 절약할 수 있을까? 이제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비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주부님들.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예? 경조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대가족이신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라는 게 참 마술 같습니다. 200만 원 버는 사람은 50만 원 쓰고 300만 원 버는 사람은 120만 원 씁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남는 게 없어요. 교육비로 다 들어가니까. 다 수긍하시죠? 그렇다고 돈 좀 모으자고 애들 안 가르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애들은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면 돈 들어가고 돈 더 들어오면 또 더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남는 돈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1년에 한 달만 쉬자. 이겁니다. 12달 다니던 태권도를 11달만 다니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불어 제가 아까 그 가치와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태권도라는 학원을 다니는 그 가치는 더 늘어납니다.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1년 내내 하면 지겹습니다. 한 달 정도 쉬면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면 맨 처음에는 좀 가기 노니까 또 새로 가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가면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한 달 정도 쉬었기 때문에 좀 더 가치 있게 또 한 달을 사는데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한 달 정도 쉬어줘야지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학교에서 왜 방학을 하겠습니까? 1년 내내 학교 다니면 아이들이 힘드니까 방학을 하는 건데 학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십시일반도 되고 아이들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치는 더 상승합니다. 그리고 남편 용돈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10%를 깎아야 되겠지요. 특히 어쩔 수 없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죄입니다. 그리고 남편분 중에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고 담배를